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관 이기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무더위의 장마, 굉장히 그 일기가 하루하루 지내기 힘드실 텐데,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막바지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건강 챙기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언론 여러분들에게 갖는 시간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취임 이후로 우리 교실 안에 가시는 문화들이 좀 건강한 교육활동, 또 학생들은 존중받고 선생님들은 존경받는 궁극적으로 교실 안에 분위기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최근에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안타까운 사망 이런 내용만이 아니고 각종 학교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 일어나서 차제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에는 교육감 협의회와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교원단체들 간의 대화, 내일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에 이거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나 교육부 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좀 논의하는 자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사자 협의를 좀 넘기고 또 그 다음날은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가 이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세부적인 토론을 하기 위한 간담회 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경기도 교육청이 준비한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대책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떤 체계로 지금 대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내용을 먼저 발표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러 시책들이 논의 중에 있고 특히 여야정 시도교육감 사자협의회가 내일 개최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하고 추진해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교 내의 갈등, 폭력 내지는 아직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사항들이 관련된 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법이 초중등 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에 일반적으로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일종의 개별법적 성격을 띠고 초중등 교육법이 일반법적, 기본법적 성격을 띠면서 사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에 어떤 위규사항이 있을 때에는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교실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이 되는 사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법체계를 정립해야 된다.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사자회담에서는 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선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분명하게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선생님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법이니 아동학대 처벌이니 하는 데 대한 적용을 좀 그러니까 정당한 활동의 경우에는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분명하게 신설한다. 이 내용은 해당 법에도 그걸 두고 초중등교육법에도 그걸 두어서 분명한 메시지를 분명한 이 교육활동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를 두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토록 그렇게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상에 아동복지를 위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금지되는 행위를 상세하게 보다 보면 학교 안에서 이 법을 적용을 하면 학교 안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인데도 불구하고 금지 행위다 해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여지들이 지금 이 법에 상충되게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의 교원에 대해서는 그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물론 정당한 교육활동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그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이 교원을 정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법은 학교 안에서보다는 가정이나 이 무분별한 아동에 대한 이 폭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처벌을 위해서. 그 과정에 교원도 신고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교원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멍든 상태로 학교 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교원이 조사해서 신고해야 되는 의무까지도 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교원들한테 모두 이 신고 의무자를 두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 외에 너무나 과중한 이런 의무부여다 해서 정상적인 이런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동학대 신고로 예를 들어서 됐다. 요번에 이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아동학대도 신고가 됐기 때문에 교원에 대해서 그 교원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직위회자가 자동적으로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그 선생님의 그 내용을 전후사정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 정상적인 절차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무분별한 그 직위 해제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에 일단 교원의 이 교육적 활동, 정당한 교육적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나 이런 법을 적용하지 말자. 그 얘기에서 교실 안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형사법적 성격인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법 적용은 일단 배제하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에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초중등 교육법의 정신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해서 법적 완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에 저희들의 노력에 가장 집중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교원지휘법이 있는데 교원지휘법에는 사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의 공무집행 방해와 부고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원은 개인 교사, 개인 활동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교육적 책무성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집행의 과정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교원에 대해서는
학생을 지도할 권리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책임도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교원이 그 집행을 제대로 못하게끔 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예를 들면 교원을 법적 무슨 절차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 때는 무고금을 추가해서 그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활동은 교사들의 개인 활동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어떤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공적인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공적 활동을 하는 분에 대한 예를 들면 폭행과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공무집행을 하는 경우에 공무집행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하는 어느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경우에도 한 교실 안에서 여러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하고 있는 공공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폭행과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이번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법에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그 범위에 학교 내와 학교 외에는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신분이면은 가정에서 있든 농장소에 있든 학교 바깥에서 있더라도 다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무리한 선생님들에 대한 책임 부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학생으로 하고, 학교 내에 학생으로 하고, 학교 밖에서는 결국 치안을 일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치안 당국이 이것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예방법에 학교폭력의 어떤 대상 범위를 학교 내 학생으로, 그래서 학교 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가 교육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6개 법이 아마 내일 저희가 여야정 또 교육감 사자 회의를 할 때 6개의 법을 이번에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약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해서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일부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 개정이 되게 되면 초중등 교육법과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한 그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게 시행령하고 너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후속 조치제 좀 준비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법들도 복지부나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 당연히 그 시행령 개정도 교육부가 같은 정부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자유하는 고시. 그 다음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있는데 이 두 고시에 대해서도 법이 개정되는 정신에 맞춰서 즉시 정비를 해서 학교 현장에 바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서 나이스 활용 사안 및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 교육청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특히 책임교사에 대해서 나이스 활용을 통한 사안 처리 그런 여러 가지 수업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분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 좀 추진하고자 하는 분리교육을 위한 전담 인력 지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 여러 교권 활동에 대한 보호 및 강화 장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준비한 경기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릴 경기도 교육청 대책은 준비가 되면 2학기부터 바로 그리고 최대한 더 빨리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또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 그리고 교원 존경의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로는 교실 내 타임아웃제도. 그래서 교실에서 다른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실 밖으로 격리하는 그런 조치. 2차로는 다른 교실 밖에서 지도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내에 다른 교실에 학교 내에서 구성해서 외부의 다른 교실을 학교 내에 이 교실을 외부로 분리하는 그런 조치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1, 2차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적 조치.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도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학교가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을 연계하는 일종의 단계별 분리교육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학교가 중심이 되고 3단계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고 경기도 교육청은 1, 2, 3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제도,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사의 교육 활동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 활동 침해를 받은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부터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 변호사를 지원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원 대상 책임 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이건 이제 학교 안전공제회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 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그다음에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토록 그렇게 제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 번호를 통한 번호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직위 해제 등 처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고의나 중과할 수 있었거나 현행 예를 들어서 현장이 목격이 돼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조치해야 된다거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그것도 논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 조치는 하지 않을 이런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서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체계 정비와 함께 녹음 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부 시설이 좀 구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개인별 전화 보고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사실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대응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 외에 수시로 그것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런 민원으로부터 너무 시간 들지 않도록 해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6개 운영 중인 경기 교권 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촘촘하고 근접성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지원청이 25개가 있는데 아마 그 지역 여건상 변호사나 이런 활동들이 묶어서 해야 되는 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20여 개 내지 그 이상 일부러 크게 넘지 않는 이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지역 여건에 대한 파악을 저희들이 해서 이거는 추진할 거기 때문에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저경력 교사 지원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학교는 교육부 고시와 생활기준 안내에 따라서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 2단계 학생분리 교육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과 협의하여 여건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은 저희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알려드립니다.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과 상담실을 구축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학교가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교사 멘토링 운영과 과도한 민원 예상 업무에서 이렇게 좀 배제해서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지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을 처방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또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저희 경기도가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서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응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